연방 하원이 어제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실시된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톰 스와치 전 주 하원의원이 이날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 병력을 남부국경에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하이뉴욕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경제학과 교수가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기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18개월간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에서도 큰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인 오늘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NFL 슈퍼볼 승리 축하 퍼레이드 도중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만 1,000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에게 트럼프가 보낸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사용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데 성적이 꽤 좋아 보입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소추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에 합세했지만 암 치료를 마무리하고 의회에 복귀한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의 표가 승리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하원이 탄핵 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지도력이 가까스로 회복됨과 동시에 탄핵을 주도해온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과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조 바이든의 탄핵 조사에 국경 안보 문제를 추가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 실시된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톰 스워지 전 주 하원 의원이 이날 뉴욕주 연방하원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스워지는 득표 97% 상황에서 54%를 얻어 46%를 얻은 필립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공화당 소속이던 조지 산토스 의원이 거짓 이력과
선거자금 유용 등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제명되면서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의석 하나가 민주당 의석으로 뒤집히게 됐습니다. 스워지 전 의원의 승리로 민주당은 하원에서 의석 한 석을 추가해 213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화당과의 의석 차는 6석으로 좁혀졌습니다. 스워지는 민주당의 실패한 국경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에 직면하자 이민법을 강화하고 초당적 타협을 찾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워지는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조차 할 수 없는 분열이 있다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답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워지는 곧바로 재선 캠프를 꾸려야 할 처지입니다. 자녀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나며 재선 선거는 오늘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 병력을 남부 국경에 추가 배치해 불법 입국자의 자유로운 유입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텍사스주 방위군의 론스타 작전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 바이든이 남부 국경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이제 모든 주가 국경 국가가 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는 백악관과 의회의 민주당원들이 거부하고 있는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그렉 에봇 주지사에게 말했듯이 텍사스는 조지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추가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 방위군은 올해 봄에 파병되면서 공학, 기계, 일반 기술 분야의 장병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파병 기간 동안 이들은 멕시코와의 텍사스 국경에 전진 지휘소를 건설하는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조지아주 상원과 하원은 이번 주에 연방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지아의 텍사스 임무와 헌법상 자위권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존 번스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불법 이민은 빨간색 주나 파란색 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의 문제이며 여기 조지아도 포함된다면서 하원 결의안 1019는 캠프 주지사와 조지아 주민들에게 국경에서의 불법에 반대하고 합법 이민을 지지하며 우리 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확인하는 서약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인혁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제 미주 한인기독실업인회 중부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를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하 교수는 그러나 경기가 후퇴하더라도 가벼운 침체 혹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교수는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졌다기보다 예상보다 늦춰졌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고용시장과 물가 변화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교수는 미국 경기가 지난해처럼 예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 지수 예측대로 어려워질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후자에 무게를 두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하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이 다소 있다면서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이 높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중국산 품목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허풍 떠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 교수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18개월간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이후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크게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분쟁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 출국 조치를 연기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발적 귀국자나 중범죄 유죄 판결자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 대부분은 당분간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에서도 큰 차이로 승리할 전망입니다. 헤일리는 2011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대사로 합류한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공화당 후보 지명 경선에서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없었던 네바다주 프라이머리에서도 지지 후보 없음의 절반 수준만 득표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패배할 경우 헤일리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윈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이 곧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 사이에서 65%를 얻어 헤일리가 얻은 36%의 2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헤일리에 대한 친밀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호감도가 71%였던 헤일리는 올해 2월 조사에서는 56%로 줄어들었고 비호감도가 작년 11월 16%였던 것이 이번에는 33%로 올라갔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인 오늘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NFL 슈퍼볼 승리 축하 퍼레이드 도중 총격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총격은 중부 시간으로 오후 2시경 유니언역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인근인 유니언역 서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다수가 총에 맞았다며 우리는 무기를 지닌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FP통신과 ABC 방송 등은 소방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상자들 가운데 3명이 위독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생명에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NFL 캔사스시티 치프스 팀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로 유명한 트래비스 켈시 등 주요 선수들도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퍼레이드 참가자는 총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캔사스시티시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만 1,000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가상화폐의 시세 플랫폼 코인 개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한때 52,079달러로 상승해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51,800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량의 현재 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ETF 승인과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은 그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에게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사용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만 건의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저스트 더 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캠프와 세이브 아메리카 팩을 대신해 자금을 모으고 있는 트럼프 세이브 아메리카 공동기금모금위원회는 트럼프가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낸 발렌타인데이 편지를 공개하고 기부자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세요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발렌타인데이 편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애하는 멜라니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모든 기소와 체포, 마녀 사냥 이후에도 내 옆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어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항상 지지했습니다. 당신의 지도와 다정함, 따뜻함이 없었다면 난 오늘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편지 끝 부분에는 멜라니아를 사랑하신다면 아래에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남겨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사용자가 전 영부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메시지를 보내려면 기부를 하도록 작성돼 있습니다. 오후 6시 10분 현재 89,212명의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목표인 10만 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선거 캠프는 현재까지 7,96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어젯밤 저희 뉴스앤포스트 NNP 뉴스가 참 편집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 국토안보 장관,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이 가결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어제 저희가 속보를 내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탄핵됐다라고 그래서 현직에서 경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상원에서는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그러니까 적어도 67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질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징성이 있죠.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강요가 탄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현직 강요가 탄핵당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국민적인 분노가 끓고 있다는 것을 하루속히 민주당 의원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전혀 깨닫지 못하죠. 지금 이제 표결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똘똘 뭉치지를 못하고 3명이 민주당 쪽 편을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다 같이 반대를 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3명은 왜 반대했느냐? 지금 이렇게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각 장관을 탄핵을 시키면 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들도 결국은 또 공화당 출신의 이 내각들, 장관들을 탄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악의 순환, 서로가 서로를 복수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로 탄핵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국경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 이 심각한 국경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성 전혀 하지 않고 이 TV 언론 인터뷰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업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 결과가 공식 집계로 850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식 집계로 850만 명이 미국 땅에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뭐 난민이 얼마가 포함이 됐건 어찌됐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결국은 불법적으로 국경 와가지고 나 들여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 850만 명을 들여보내준 겁니다. 이게 공식 집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1100만 명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850만 명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고 들여보내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예 잡지도 못한 그냥
통과한 사람들. 감시 카메라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지나간 거로 보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고 일단 미국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잡지는 못한 뭐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 숫자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뭐 200만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경 안보를 아주 허술하게 해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강한 겁니다. 국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국 언론들은 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국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국 언론 매체의 보도를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하루에 몇천 명씩, 심지어는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매일 넘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가석방을 해주고 있죠. 잡았으면은 추방을 해야 되는데 잡아놓고선 추방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안으로 가석방을 해줍니다. 이들을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방식으로 기차에도 태우고 비행기에도 태우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전국 각지로 보냅니다. 전국 각지에 가면은 거기에는 쉘터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해줍니다. 일자리 구하고 직장 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쉼터들이 지금 전국 각지 곳곳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방정부 지원금 다 뭡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추방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데려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 구해주고 앉아있으니 그걸 우리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민심이 지금 결국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저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질을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탄핵시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상원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이 추가 예산안은 전쟁 자원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말로는 해외 원조 패키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 원조 패키지 중에서도 한 80%는 전쟁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실제로 구호에 쓰이는 거는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구호 자금이라는 것도 실제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관리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특히 전쟁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지금 벌써 1,100억 달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번에 지금 상원에서 통과시킨 그 패키지에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601억 달러 또 이스라엘에 또 141억 달러 이렇게 보내자라고 좀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자금들을 보내고 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회계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국방부에서도 나가고 국무부에서도 나가고 여러 부서에 쪼개져 가지고 나가서 각 부서에 있는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체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감사팀을 조직하자라는 이야기가 상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이게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아까운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더더군다나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데 전쟁 끝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이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쓰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J.D. 벤스 상원의원이 하나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야, 알고 봤더니 이거 통과시켰다가는 나중에 트럼프와 탄핵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법안이다. 이게 폭로가 되면서 결국에는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안 이렇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해외 원조가 먼저냐? 국토 안보가 먼저냐?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 아니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을 끌어내리고 바이든하고 야합했다 해가지고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야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런 것 아니었느냐는 거죠. 트럼프한테 족쇄를 채워가면서 우크라이나에 돈을 계속 보내자. 이 야합 아니었느냐. 지금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빈 맥카티 끌어내린 거는 참 잘한 거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맷 게츠 의원이 지금 너무 섣불리 한 것 같다. 섣불리 행동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을 바꿔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미 맥카티 하원 의장의 그런 식으로 쫓겨난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폭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통과시킨 해외 원조 지원금,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하원은 무조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져 있다. 근데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자, 내가 내 얘기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십시오 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힘이 없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뻔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이 뭐 어쨌든 재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긴 합니다만, 한번 쩔룩거리긴 했습니다만은 가결이 됨으로써 하원 의장한테 공화당 의원들이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소신 있게 지금 상원에서 통과시킨 추가 예산, 해외 원조 예산안에 대해서 하원이 강단 있게 우린 거부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 가지 저희가 의미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부상, 이걸 제가 한번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안을 낸 의원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로렌 보보트 의원부터 해서 여러 명이 탄핵안을 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요번에 탄핵 결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입김이 그냥 단순한 입김이 아니라 이제는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거죠. 목소리만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의원들의 표를 규합할 수 있는 그런 구심체가 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에는 완전 QAnon 아니야라고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히 뭐 음모론자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근데 그게 조금 더 좀 변해가지고 이제 마가 정치인, 트럼프 지지자 뭐 요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약간 조금 더 왔죠. 그리고 나서는 프리덤 코커스하고 약간 소원해지면서 극우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애매한 포지션을 좀 주는, 친트럼프이면서도 극우의 이미지에서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하고도 굉장히 친분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맥게츠 의원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매한, 그러니까 극우로 분류되는 보수 강경파 의원들로 분류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극우하고 보수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어떤 그 완충지대 뭐 요 정도에 와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뭐냐면 중도 우파는 라이노 취급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우파 해가지고 뭐 초당적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당신 라이노 아니야?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은 뭐 저희 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 유권자들이나 마가 정치인들이 보았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좀 우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정치인들이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그것이 민주당 쪽으로부터 극우다라는 공격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적당하게, 그러니까 완전 극우도 아니고 적당하게 우파 의원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전체 지금 마가 유권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공화당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중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 그 포지션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가 복귀하지 않았다면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도 어려웠었던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를 일단 잘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이고요.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은 과거에 총상을 입고도 회복을 하고 의정 활동을 계속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암 치료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결국은 공화당을 더 공화당스럽게 만들고 더 강한 보수파로 이끌어가게끔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상원에서 과연 마요르카스의 탄핵은 어차피 부결시킬 것인데 기각 처리를 하게 될 것인데 과연 어떤 절차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원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곧바로 기각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11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상원에서 질질 끌 것이다. 아예 처리 자체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좀 유력한 부분이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민주당 쪽에서는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국경 문제에 대해서. 하원이 탄핵을 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죠.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공격할 때 낙태권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공격을 할 계획을 준비를 다 했고 이미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을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결국은 국경 안보 문제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낙태권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지 아니면 국토 안보 문제에 대한 국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올해 선거에서 중요한 대립되는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관련된 소식들 나올 때마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